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들 소개해드릴게요.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 김성진 도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료 대마왕 천용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동네 살림꾼이죠. 임미애 도의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잡학다식 수다쟁이 이상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다쟁이. 수다쟁이 아저씨. 이제는 익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별명이 되셨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비상대책회의의 소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설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 살씩 더 먹는 거죠. 기분이 어떠신가요? 만으로 그 모든 걸 좀 헤아려야 된다는 지금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동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안 저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그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음력으로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네. 달 좀 늦게. 네, 그렇죠. 어쨌든, 예. 그래서 조금 더 착잡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을 앞두면요. 요즘 물가도 워낙 올라서 전통시장을 갈까, 대형마트를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네. 이 전통시장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는 가긴 가는데 교통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어서 아무래도 전통시장보다는 대형마트를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네. 어리니까 카트에 딱 이렇게 좀. 네, 카트에 두 명을 앉혀놓고 다니면 크게 부딪힐 일이 없는데 전통시장에 가면 양손에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 걸어가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잘 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길이 좁기 때문에 여길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서 그게 전통시장을 꺼려하는 이유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임 의원님은 어디 가실 거예요? 저는 전통시장 가지요. 네, 왜냐하면 재밌어요. 약간 좀 왁자지껄한 거, 그 다음에 막 호객행위 하는 거, 그 다음에 덤 주는 거, 그리고 다 아는 얼굴이어서 일단.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항상 가시나요? 가는 명절 장 볼 땐 늘 가지요. 네.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양심이 굉장히 많이 좀 찔렸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거의 전통시장을 잘 못 가본 것 같아요. 그 말로만 굉장히 전통시장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그 친구들한테 늘 하고 그랬었는데 네. 사실 실제로 대부분의 소비는 거의 아마 대형마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 의원님은 전통시장 많이 가시나요? 명절 장 보는 거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5형제 중에 넷째거든요. 네. 명절 장을 봐야 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네. 집안에서도 없고, 문중에서도 없고.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네. 기왕에 이렇게 전통시장 주제로 우리 이렇게 비상 소집됐으니까 설을 앞두고 한번 전통시장에 직접 나가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명절만 되면 이렇게 전통시장은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통시장이 참 예전과 같지 않은데요.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작년 1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전통시장의 경기 전망은 더 어둡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현재 경제 상황과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정이 훈훈하게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네. 지금 전통시장에 어떤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대형 유통단지와 어떤 비교 시각에서 계속 이렇게 그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이 화재 보험을 누가 가입해야 되냐? 누가 돈을 낼 누가 거냐? 돈을 낼 거냐? 경북의 안동구시장이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전통시장 20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한 해 한 2천억가량, 한 10년 정도에 2조가량의 예산이 전통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나아졌다기보다는 또 내려받기를 걷고 있는 거죠. 소상인들이 튼튼해져야 사실 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살려보자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거기예요. 내일 당장 전통시장에 가야겠다. 우리 이 프로를 시청하시는 분들, 뭐 전통시장에 자녀분들 손잡고 추억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통시장에 대한 사생결담 오늘 시작해 볼 텐데요. 김 의원님의 결담부터 듣고 갈까요? 남의 손에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손에 떡이 더 커 보인다. 우리 전통시장은 정말 우리 서민들의 정이 훈훈하게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투입되면서 서로 간의 시장들마다 우리 시장에는 왜 지원이 적은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상인들 간에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어떤 또 갈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웃을 살피고 내 걸 조금 더 양보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전통시장이 뜨겁잖아요. 안동 서부시장 이야기인데 뭐 청년 일자리를 잡겠다, 전통시장 활성화하겠다 해서 청년 야시장 지원을 했는데 지금 기존 상인과 새로운 청년 상인들과 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 청춘 야시장 이 주제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밤의 피크닉, 청춘아 즐기러 가자 이런 주제로 청춘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한 20일 정도 이렇게 열다가 또 2018년 4월부터 이렇게 쭉 청춘 야시장을 열어왔는데 안동의 서부시장은 그야말로 재래시장인데 여기에 청춘 야시장이 들어오면서 젊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또 시장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존의 어떤 재래적인 어떤 뭐 유흥업이나 이런 일을 하던 분들하고는 조금의 어떤 경쟁 관계 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업종이 같아지면 조금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청춘 야시장 전 가봤거든요. 예. 열릴 때 가봤는데 그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먹을 것도 많고.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다 못 가보신 거예요? 저도 못 가본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설레지는? 저만 갔네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저녁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꼭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도 오지만은 외지에서 이 SNS 통해서 맞아요. 홍보도 되고 하니까 외지의 젊은이들도 오고 거기에 가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푸드 트럭, 네. 뭐 또 포장 이런 것이 있어서 젊은 분들도 좋아하고 중년의 분들도 그 젊은 분들 보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또 안동 구시장 보니까요. 건물주하고 상인과의 갈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차타워 건립 때문에 상인을 내보내서 상인들이 아무래도 생계가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주차타워도 이렇게 빨리빨리 건립이 안 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2017년도에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구시장 안에 보면은 제비원 상가라고 있습니다. 네. 그 상가에 이렇게 점포가 한 30개 정도 있는데 이분들을 다 이렇게 계약 만료되면 내보내고 거기에 주차 타워를 짓겠다. 그런데 안동시가 일정 부분 진입하는 도로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회에서 이렇게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좋은 안에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반 정도가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그럼 지금 상인들은 내보낸 상태인 거죠? 예, 예. 그럼 좀 사업이 빨리빨리 이렇게 동의를 다 얻었으면 사업이 좀 빨리 돼서. 그러니까 저희 의성 같은 경우에도 주차 부지를 마련을 해놓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죠? 시장 주변으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네.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카트가 없으니까 그쵸.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 가능하면 짐을 싣기 좋은 곳에 주차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주차 공간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장보기 편한 곳에서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럼 뭐 일단 주차 공간도 이 찾아오는 물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좁은 거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이게 거죠. 그 시장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가 보면 옛날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었죠. 원래 전통 시대에는. 그렇죠. 네. 그 특히 이제 이게 그 대형 유통 그 할인마트나 이런 대자본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지금 문제됐던 것들을 다 이렇게 기준점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예요. 주차장도 굉장히 가깝게 언제나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카트도 주고 그다음에 정찰제도 딱 시행해서 뭐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렇게 흥정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통시장에 어떤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형 유통단지와 어떤 비교 시각에서 계속 이렇게 그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전통시장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또 이 시설 부분을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화재가 한번 네. 발생했다 하면 너무나 큰 피해가 있기 때문인데
보니까 실제 전통시장 10곳 가운데 7곳이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던 전통시장의 불편함과 함께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가령 이렇습니다. 아까도 김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상가의 경우에도 점포가 3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30개가 업종도 다 다르고 그리고 임차인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점포만 들어와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 상가와 상가 사이에 노점들도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시장의 규모가 조금 중규모 시장이 되면 될수록 이 건물주와 들어와 있는 상인들 간의 그 이해관계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노점까지 함께 있다 보니까 이 화재 보험을 누가 가입해야 되냐, 누가 돈을 낼 누가 거냐. 돈을 낼 거냐, 이 문제가 늘 갈등을 빚습니다. 건물 전체가 동의하지 못하게 되면 이 화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화재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소방도로, 진입도로에다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조차 설치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 스프링클러나 소화시설 이런 게 의무가 아닌가요? 설치를 하면 지자체에서 각각 이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것들은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00%또 다 설치가 된 게 아닙니다. 그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데는 열심히 화재 가입을 하려고 할 건데 그렇지 않은 데는 굳이 내가 그 돈 내가면서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겠죠, 그게. 화재보험 가입하는 게 좀 비싼 편인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화재 비용 자체는 근데 일종의 추가 비용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조그만한 거 하나도 이렇게 다 아끼고 살아야 되는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 적지 않은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난해 경북도의회에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금도 주겠다라는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두 분 의원님들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전통시장들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상가들이 있으면 상가들 자체가 상가 앞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또 네. 진열하죠. 거기에다가 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길에는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평상시에 일이 없을 때는 하나의 어떤 서로 간의 상생의 효과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만일의 사태를 가정해 보면은 늘 불안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 이후에 대비하면은 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조례를 하기는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씩 지원해서 또 우리 상인들도 보험 가입이 점포 하나라도 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김 의원님의 결어도 들어볼까요? 전통시장은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대화된 시장에 비해서는 정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하죠. 상인들 간에 정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화합된 분위기, 이걸 통해서 한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 의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네, 스마트폰에 윈도우 3.1을 깔고 있다. 스마트폰에 윈도우 3.1을 얼굴 뭐가 깔려 있어요? 아니, 스마트폰에? 쓰지 말자는 얘기죠. 이게 윈도우 3.1이 제가 군대 제대할 때 나왔던 게 윈도우 3.1이거든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이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그리고 윈도우 3.1은 소프트웨어인 거죠.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해왔던 게 이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럼 시설은 이제 스마트폰까지 맞춰놓은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운영 체계나 이런 것들 살펴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어떻게 운영하고 컨텐츠를 어떻게 채울 건가 하는 부분은 많이 빠져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취지는 좋으나 내부를 어떻게 채울 건가는 상인들도 스스로 좀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서부 야시장처럼 이 컨텐츠를 좀 어떻게 채울 건가 하는 부분을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하고 천 의원님은 벌써 세대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하신 말씀 중에 한 반 정도밖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근데 그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전통시장 세대가 확실한 거예요. 그게 더 황당한 건 지금 윈도우 3.1은 아마 위원장님도 모르실 제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만히 있었는데 컴맹인 저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말 들어보셨는데 386 컴퓨터에 네.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깔리던 게 윈도우 3.1이었었어요. 그게 제가 군대 막 제대할 때니까 그게 벌써 한 4, 5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 10이 깔려 있죠, 보통.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깔겠다는 발상 이게 지금 그 우리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발상이라는 거에 대한 점은 저도 동의하는데 어쨌든 두 분은 보니까 세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근데 알아주는 사람.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렇게 세대가 같은 것 같네요. 근데 한번 딱 보니까 경북이 이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사업을 역대 가장 많이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료 대망이시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체크하셨죠? 네, 일단 체크는 했습니다. 이 경북의 안동구시장이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전통시장 20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또 2015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전통시장 33선에도 안동구시장,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마을중앙시장은 왜 포함되어 있나 이유를 살펴보니 새마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아마 당시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이고요. 2017년에 또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50선을 선정했는데 안동구시장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포항죽도시장, 경주중앙시장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안동구시장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좀 빠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공동 마케팅 우수 사례, 이 점포들이 모여가지고 각각의 업종들이 함께 모여서 시장 전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 이런 우수 사례를 선정한 데는 경주 중심 상가시장, 그리고 또 2017년 가을 축제 우수 사례, 우수 시장들이 꼽혔는데 여기도 안동구시장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죽도시장과 함께 경북에서는 가장 많이 꼽히는 시장인데요. 근데 나머지 전통시장은 그만큼 홍보할 기회도 그렇고 이 시민들의 눈에 띌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의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유들을 보면 컨텐츠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이 공동으로 좀 변화를 모색하는 곳들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족한 시장들은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우수 시장에도 선정되지 못하고 점점 퇴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살펴봤을 때 경북의 전통시장 몇 군데가 선정됐다고 해서 이걸 좋게 봐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근데 남았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건 안동구시장이나 포항죽도시장은 계속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은 지금 경기 너무 안 좋고 만족 안 하신단 말이죠. 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 그 요 근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이렇게 넣다 보니까 문화관광형 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적 환경을 1차적으로 좀 개선해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거기에다가 뭔가 좀 문화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를 좀 넣어서 콘텐츠를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러다 보면 주로 이게 외부에서 관광 중심으로 이제 죽도시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구시장도 다 관광형 전문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해요. 금방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관광객 유치의 목적이 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가장 핵심 점포 위주의 어떤 그 저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요. 뭐 안동구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건 이제 찜닭골목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시장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하고는 밀접한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 경제를 실제로 끌고 가는 역할을 잘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찜닭골목 시장은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매출이 내려가는데 나머지 시장들은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빈익빈 무익빈 현상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작년에 어떤 그 연구 결과에 나온 건데 안동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문화관광 시장에서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안동에 이렇게 구시장 부분이 거의 뭐 시장 모든 어떤 지원 사업들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찜닭골목도 있고 또 갈비골목도 있고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 있는 뭐 제과점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또 이렇게 차 없는 거리도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떤 사업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인들 속에 안동 같은 경우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고 교육된 기획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문화 인력들이 결국은 시장 상인들과 결합을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획을 아주 멋진 기획들을 해내는 거예요. 이제 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설이면 이 경북 영양에 갑니다. 그러면 영양 읍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나가보면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편의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20대, 30대들은 전통시장 내에 있는 이 슈퍼나 상점에 가지 않고 편의점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거기가 더 편리한 공간이죠. 근데 편의점에 없는 것들이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의 경우에는 여전히 장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통시장을 전반적으로 컨텐츠를 어떻게 채울까는 주변에 형성돼 있는 상권도 분석하고 이 기획자들도 함께 결합해야 할 때만이 이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네. 그러니까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전통시장의 이렇게 쇠퇴 위기라고 얘기되는 거는 어쩌면 세대 교체에 의한 자연적인 쇠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 구매층이 30대, 40대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이게 올라갈수록 구매력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30, 40대 층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정도를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떨어져요. 그러면 이 구매층의 그 타겟을 맞추지 못한다면 전통시장의 쇠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이렇게 그거는 그 조금 이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볼 땐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는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가장 큰 거는 결국 경제적 기능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그 소비되고 유통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거기서 재화가 발생하고 이 기능 자체가 사실은 지금 거의 잃어져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이제 문화적 기능인데 이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정보도 교환하고 하나의 공동체 의식도 갖게 되고 심지어 이제 그 일제강점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 장으로도 이렇게 작동을 했던 곳인데 경제적 기능 자체가 쇠퇴하면 당연히 뭐도 같이 쇠퇴해지냐 하면 문화적 기능도 기능도 쇠퇴하죠. 쇠퇴할 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 경제적 구조를 누가 다 갖고 갔냐 하면 상당 부분은 그 대형마트가 거의 다 가져가 버렸고요.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굉장히 어떤 발달된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세대들은 향후에 나이가 더 들어도 전통시장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놔버렸고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거기밖에 어떤 그 물류가 안 이루어졌고 거기가 아니면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전통시장의 생각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자연 도태적으로 이렇게 쭉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는 아주 원론적으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게 답이 안 보이는 부분은 분명해요. 결국은 전통시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30, 40대가 나이가 들어서 한 60대, 70대가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 전통시장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현대 결국은 그대로만 마트에 가면,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전통시장이 지금 어렵다, 쇠퇴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07년도부터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해 한 2천억 가량, 그래서 한 10년 정도에 2조 가량의 예산이 전통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실제로 시설 개선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건데 이게 정말로 이게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이 그로 인해서 활기를 띨 것인가라는 거 생각해 보면 인구 구성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줄 것 같지 않다는 게 이제 아쉬운 거죠. 제가 그냥 놓고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켜 갈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럼 활성화시켜야 될 당위가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예, 네. 이 활성화돼야 되는 당위는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그 논의가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되는 부분도 네. 좀 필요하다는 지금 생각도 좀 말씀을 들어요. 하셔서 저도 문득 떠올랐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정책도 쓰지만 활성화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걸 왜 활성화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본다면 조금 더
활성화하는데 쉽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네.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전통시장. 그러니까 100년, 200년 동안 이 지역의 문화를 품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기준을 보면 이렇게 동네에서 한 20, 30년 전에 이 새로운 주거지가 생겨나면서 형성된 시장도 이 전통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전자제품을 파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10년 이상 이곳에서 몇 개의 점포 이상이 모여서 상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전통시장을 본다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가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거는 이렇죠. 정부가 2007년부터 해서 많은 예산을 넣었죠. 이제는 한편으로 기존의 예산에 투입된 시장에 더 이상 하드웨어적인 일들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10년, 20년 된 어떤 시장에서 상인회를 구성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편으로 다행이네 싶은 거예요. 예. 다행이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통시장의 일들도 보면 결국은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정부가 애초에 목표했던 어떤 효과의 부분에서 보면 나아졌다기보다는 또 내려막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전통시장 활성화해야 된다는 사업 자체를 정부 입장에서는 없애기는 어려운 거죠. 저는 굳이 이제 제가 당위를 좀 찾는다면 한 두 가지 정도는 꼭 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 당위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전통시장이 가장 문제가 맞닥뜨려 있는 건 대형마트들이라고요. 그리고 대자본들이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소자본과 소상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느 걸 육성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위는 너무 분명할 거라고 봐요. 소상인들이 튼튼해져야 사실 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한 대자본 구조를 좀 막아내고 소자본들이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구조가 그 전통시장의 어떤 지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근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적 측면인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들을 증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어떤 기억과 문화와 어떤 유산을 증명해 주는 게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안동에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게 책거리 장터가 사실은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책거리 장터 같은 경우는 안동 강고등어라는 것을 만들어낸 시장이죠. 이게 그 영덕에서 이렇게 그 고등어를 잡아서 한 80kg 정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간을 치지 않으면 더 이상 육로로 이렇게 들어간 게 불가능한 그런 시장이 이제 거기서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그 속에서 강고등어라는 독특한 어떤 그 음식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여기는 5일장만 쓰면 3, 4천 명의 상인들이 모일 정도로 대규모 어떤 그 상인을 형성했었던 우리가 이 기억들이 그러니까 영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돈베고기라든지 또 요즘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청어 같은 데에 대한 유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 거기에 섰는지는 우리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보존하고 육성해야 될 어떤 그 시장들은 반드시 보존하고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전통시장 살려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는 정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그래도 장을 볼 때는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뭐 카트도 없고 주차도 힘들고 비 오면 비도 다 맞을 수밖에 없고 물론 어느 정도는 처했지만 전통시장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어떤 거고 또 어떤 걸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2017년도에 각 그 시군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무엇이 제일 불편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이 나왔는 게 주차장이 없다. 이게 40에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40에서 한 50%가량이 주차장이 없다. 그리고 뭐 카트가 없어서 짐을 옮기기가 불편하다.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너무 지저분하다. 뭐 예를 들면 생선이나 닭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하는 게 좀 비위생적으로 보인다든가
또 스티로풀 같은 데다 놓고서 뭔가를 파는 게 그 스티로풀에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이 지저분해 보여 위생적이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네. 상인들의 친절 마인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한 10에서 15%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찰제가 아니어서 물건을 깎는 재미도 있지만 그 얘기는 내가 정말 정당하게 이 물건 값을 준 건가? 안 더 깎으면 비싸게 찝찝하고. 더 비싸게 준 거 아닐까? 뭐 이런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안 되겠느냐. 네. 뭐 이런 설문 응답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면 다 동감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천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네. 스마트폰이 되려 하지 말고 DSLR 카메라가 되자. 그것도 어려운데요. 아까부터 되게 결단 결어가 오늘 어려워요. 네. 그 전통시장 세계화고. 스마트폰이 발달했지만 이 렌즈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DSLR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꾸준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주는 느낌과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 스마트폰이 되려고 하지 말고 DSLR처럼 전통시장이 주는 문화적인 향수 더하기 전통시장이 주는 경제적인 이점을 적극 살리는 방안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DSLR 어려워요. 싶습니다. 필름 근데- 카메라 하세요. 지금 DSLR 쓰다가 지금 다시 휴대폰 카메라 넘어왔는데 어떡하죠? 카메라가 요즘 잘 나와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휴대폰 카메라 얘기를 했는데 임 의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달아나는 사슴 보고 얻은 토끼 잃는다. 감이 달아나는- 오시나요? 달아나는 사슴 보고 얻은 토끼 잃는다. 잃는다. 옛날 고수 굉장히 재밌는 말 중에 하나죠. 큰 거 욕심내라 작은 것도 다 잃어버린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했고요. 이 뭐 어떻게 이거를 좀 살려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당위성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경제의 중심 세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살려보자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다 보니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정체성들 이런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고유의 맛이 현대화, 시설 현대화라는 사업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 시장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안동에 있는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요즘 전통시장에 가도 하늘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그나마 장점이 비를 맞는 단점은 있겠지만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모두 이게 막아버리니 전통시장을 가는 재미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게 달아나는 사슴 보고 얻은 토끼마저 잃는 어리석으면 병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말씀이 이 결과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빈점포 살리고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정책들인데 네. 보면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통계청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6년 조사인데 경북 전체 16,431개 점포 중에서 거의 10%인데 1,827개가 빈 점포래요. 이게 2016년 자료니까 지금 봤을 때 더 늘었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괜찮을까요, 이대로? 이게 16년도에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그 뒤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자료는 없어서 아마 지금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 빈점포를 추측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빈점포에서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 빈점포를 활용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예를 들면 안동 같은 경우에도 청년 창업몰 해서 그 공간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연령대를 낮춰보자 이런 취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청년들이 들어가서 잘 버티는 경우를 못 봤어요. 많은 경우 문이 닫혀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필요한 공간에 그것을 정작 쓰려고 할 때 청년들이 그 빈 공간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안동의 신시장 이제 중앙상가라 그래요. 중앙상가에 가면은 청년 창업 점포 안동 오고 가게라는 이름으로 점포를 2017년도에 10개를 내었어요. 10개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거기 이제 책임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또 지난해에 청년몰 조성 사업에서 20개 점포를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결국 이 청년 오고 가게 청년몰 이렇게 사업들은 중앙상가 내에 있는 빈 점포들을 시가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점포를 차린 거죠.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은 빈 점포를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흡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또 자신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위에서 발행된 게 있습니다. 온누리 네. 상품권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지역 경제도 살리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이래서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이거 사용이 또 쉽지 않다고요? 네. 저도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는데 도입되는 시점도 시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장에 갔는데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이 대목에 명절 앞두고 가게 되면 한창 뭐 바쁠 때 가면 그러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온누리 상품권이 실제 얼마나 판매가 됐고 얼마나 회수가 됐는지 이 중소기업청이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집계가 돼 있는데요. 경북이 10년 동안 3,335억 원치가 판매가 됐고 네. 예, 그리고 회수된 게 2,864억. 그러니까 약 1,000억 정도는 회수가 되지 않은 거죠. 이 얘기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시민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활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결과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온누리 상품권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는 이렇게 기관 차원에서 한 번씩 이렇게 그 시장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몇 번씩 받아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온누리 상품권이요. 보통 전통시장에서 이 상품권을 쓰면 상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 2007, 8년 정도쯤인 것 같은데 그 지역마다 무슨 붐이 일었냐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을 발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발행하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게 위조 방지를 위한 어떤 특별한 요게 장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행 비용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지역에서 그것을 발행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라도 지역 상권을 좀 돌려보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게 상인들한테 이것을 내밀었을 때 상인들이 굉장히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이 온누리 상품권도 똑같아요. 상인들이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걸 가서 뭐 시나 군에 가서 이걸 현금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런 불편함 때문에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이런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상권을 살리기는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가 와요. 처음에는 카드 결제를 많이 안 했잖아요. 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살 때 사는 사람이 10% 할인된 값에 사요.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사죠. 네. 그런데 사용할 때는 10,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돈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대로 자꾸 사람을 건너갈 수 있어요. 돈 한 장이. 근데 상품권은 그 건너가기에는 이상하잖아요. 왜냐? 10% 할인된 값에 사기 때문에 이걸 옆 사람에게 10,000원에 넘기기에는 넘어가는 단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보면은 교환을 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 이렇게 상인회가 돼 있는 곳에서는 상인회에 가지고 오면은 10,000원을 바로 돌려주고 상인회가 그걸 맡아서 또 이렇게 교환해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이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게 이 판매량과 회수량을 보면 이 연도마다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첫 해에는 경북에 24억 정도만 판매가 됐었는데 2015년에 520억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937억 원이 판매가 됐고 회수가 된 것이 689억 원. 그러니까 판매되는 거에 비해서 회수율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
전체적으로 거래 양 자체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상인들도 이 인식이 좀 많이 바뀌죠.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시장에 가서 이 온누리 상품권을 내면서 사실 되게 별로 안 좋아한다 생각하니까 좀 이걸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세요. 그래서 제가 현금 드릴 수도 있는데 이랬더니 아니요. 상품권 여기서 쓰셔야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받으시고 거스름돈을 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적이 있어요. 이번 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살 때는 10% 할인을 받아 살 수 있는 거니까 설에 전통시장이 더 싸잖아요. 온누리 상품권을 10% 싼 가격에 사서 더 싼 전통시장에 가서 온누리 상품권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그러면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날 때는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 뭘 샀는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볼까요? 그럴까요? 어디서 사나요? 알아보고 저도 한번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 결어 들어볼까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자를 갖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결어였네요. 이 의원님 결담은요? 저는 그 맹자에 나오는 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일종의 어떤 그 재화나 이런 것들이 생산되지 않으면 그 항상된 마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뭐 여기서 맹자가 주로 했던 얘기는 그 도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갖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전통시장에도 그대로 좀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되는 당위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실제로 그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에게 어떤 지속적으로 이렇게 재화가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통시장만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적 재화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속에서 상공인들이 일정 정도 생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야 되고 정책적 목적도 사실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 지속 발전할 가능성도 여전히 그런 소상공인들이 이런 시장을 통해서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손님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게 유통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그 결단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 문화적이고 콘텐츠적이고 이런 것보다 정말로 시장의 본래적 기능에 조금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명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명절 때 워낙에 선물을 주고받다 보니까 김영란법이 항상 나오는데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영란법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죠?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명절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거를 그전에 5만 원이었죠. 그러다가 10만 원으로 하는 데는 실제로 축산 농가들의 이 역할이 좀 커요. 그러니까 소고기 선물하려고 하면 5만 원 가지고는 선물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명절 때 제가 작년에 2만 원짜리 소고기 선물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불고기용을 딱 한근 포장해서 소포장해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짜리 선물을 할 때 소고기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좀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렇게 정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의 선물이어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최근에 설을 앞두고 있어서 이 선물을 좀 해야 될 분들한테 뭐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사과즙을 한 10박스를 주문했는데 한 박스에 28,000원, 3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농산물 그리고 이 과수가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도 이걸 가공한 식품을 선물로 주면 생산자도 좋고 이 받는 사람도 이 겨울에 비타민도 보충하고 좋고 이 김영란법이 이 농축산업을 하시는 생산자 분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지도 않을 뿐더러 전통시장의 상인들에게도 새로운 좀 품목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꼭 5만 원 이상의 1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상품을 줘야지만 이것이 선물이다라고 여기는 문화가 한 2, 3년 정도 더 지난다면 이것도 전통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전통시장 하면 빠질 수 없이 나오는 게 김영란법도 김영란법이지만 대형마트죠. 저희도 계속해서 얘기를 네. 나오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앙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상생할 방법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백화점은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소비자층을 완전히 나누어 가졌죠.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전통시장의 소비자층을 빼앗아 가기 시작한 게 사실은 대형마트고, 이게 이제 2012년 3월 달에 보면 그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전통상점 1km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대형마트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대형마트의 상권은 이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1km, 2km는 상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문경과 봉화 이쪽 상권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1km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그냥 쉬는 날 정하고 또 이게 구획 정하고 하는 게 이것만 갖고 될까라는 의구심이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서서 이 컨텐츠를 채우자라고 하는 게 문화적인 컨텐츠를 채우자는 부분보다는 이 경제적으로 전통시장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할 물건에 대한 이 종류 그리고 이 특화시키자는 이야기거든요. 예로 타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그 판매하는 물품 가운데 주변에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전통시장에 판매하는 물품들은 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않는 식으로 상생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이 특정된 물건들을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시간대에 이 상인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전통 이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이나 이 공휴일의 경우에는 상인들이 그대로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이런 방안도 상생 방안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마트와의 거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상생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법적으로나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대형마트보다 이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특히 군 단위에서는 더 힘들어하는 거는 농협의 하나로마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대형마트로 포함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 대형마트의 강점이 뭔가 하면 결국은 구색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농산품부터 축산물, 해산물, 농산품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가장 필수품들, 예를 들자면은 배추, 무, 한 3개 내지 5개만 정말 이렇게 입점될 당시에 자치단체나 상인들이 잘 합의해서 제안을 해주면 이 구색면에서 뭔가 빠지기 때문에 필수적인 상품이 빠지니까 대형마트로 가는 발걸음을 조금은 줄일 수 있죠. 아까 이제 그 전통시장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쭉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얘기해놓고 나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3가지 강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어요. 이건 뭐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요. 워낙 대자본이 투입하니까 굉장히 싸게 이렇게 갖고 와서 저렴하게 풀 수 있고, 피해 보상이나 교환 환불 변상 이런 게 굉장히 좀 수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하니까 해주라 그러면 다 이제 해주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3번째는 그 특히 이제 요 근래 젊은 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한 굉장히 편리한 쇼핑 교정, 이런 뭐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쇼핑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대자본이 투입될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수준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뭐를 요청해야 되냐면 바로 이 정도의 프로페셔널함을 당신들이 알아서 갖추십시오라고 해갖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자금이 투입돼서 지금 만들어낸 구조들을 그 소상공인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는 것만 능사냐면 그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그 구조를 이 가지고 있는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격이 절대적으로 싸다. 이런 거에 특정 품목, 특성 공산품에 있어서는 뭐 상대적으로 싼 것이 있지만 농산물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쏟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싼 걸 찾으러 갔다가
농산물, 축산물 이런 걸 또 구매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싸게 산 것 못지않게 더 비싸게 주는 경우도 있다. 제가 그 네. 대학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수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소비 구조에 대한 그 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 보고 한 40명 정도 된 학생들 보고 네가 오늘 필요한 거 시장을 반드시 사야 될 거를 적어서 내라.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종이를 하나 들려서 대형마트에 가서 오늘 쭉 가서 당신이 샀다고 생각하는 거, 실제로 뭐 돈이 없으니까 사지 말고 샀다고 생각하는 것들 적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최소 150%에서 많게는 한 400% 정도까지를 학생들이 사요. 거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1. 그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고도화된 디스플레이 기, 이게 안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이런 뭐 기술들. 그다음에 또 거기 갔을 때 자기만이 느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냐 하면 욕망을 만들어내고요. 그 욕망 속에서 소비하게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자본의 논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과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이 경쟁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건가 하는 문제는 전략이 아까처럼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만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000원 가지고 살려고 장 보려고 마음 먹고 갔다가 40,000원어치 그렇죠. 산다는 예. 소리잖아요. 예, 예.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번 얘기를 좀 해줘, 경험해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고요. 사실은 이번에 1+1 때문에 그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실 거기 가서 얻는 소비가 좀 훨씬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좀 그 면밀한 보도라든지 혹은 어떤 그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기반들이 좀 늘어나서 실제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렇게 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저는 이게 상생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가서 될 문제는 안 되지 않나,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지만 전통시장과 어려워요. 대형마트 둘 다 상생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결국 전통시장의 활기는 상인들의 소득만큼만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상인들의 소득만큼만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 나눠봤잖아요. 의원님들 오늘 총평을 좀 내려주시죠. 내일 당장 전통시장에 가야겠다. 예.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5일장이 열리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가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어떤 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하고 났는데 답답하죠. 그렇죠. 해결 네. 방안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저도 뭔가 찜찜하고 답답한 면이 있네요. 이게 제가 느끼는 이 답답함이 아마 이 전통시장에서 느끼는 그 답답함일 것 같습니다. 천 의원님 얘기처럼 이번 명절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걸로 이 답답함을 좀 풀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오늘은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들을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전통시장은 우리가 아끼고 지켜나가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우리 이 프로를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 한번 전통시장에 자녀분들 손잡고 추억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저도 내일부터 최소한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전통시장 가서 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촬영을 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답답함은 있지만 외면하지 말고 조금 더 답답함을 깊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전통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지키고 보존하면 그 속에 녹아있는 가치가 유지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전통은요, 그 의미를 해석하고 지금 변화를 수용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시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